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영수회담을 거듭 공식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신년 업무 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앵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 국정을 정상화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의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회담을 지금 이번에만 네. 제의하신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대표가 되신 다음에 계속 네.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희 당에서는 그 회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 반대하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 네. 여러 개 그 사건과 연루된 혐의로 수사.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당의 입장이었고요. 그건 아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이나 저희 당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수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고 쭉 갈 텐데 계속 그러면은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네. 지난번에 신년 예. 그 신년회 할 때 그 초청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다른 그 일정 때문에 가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1대1 면담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다른 당 예를 들면 여야 함께 묶어서 같이 만나는 모임 자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면 그걸 네. 다 공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그 비공개된 내용을 놓고 온갖 구설수, 억측 이런 것들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두 분이 독대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봐줄게요 이렇게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만남의 형식을 가지고 1대1은 안 되고 다대1은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지금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제안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셔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공개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끊임없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네.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면 협치가 안 되나요? 왜 그래야 되죠?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말씀으로는 협치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치를 해준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지만 협치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 협치를 못한다는 것인지 그것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달하실 말씀이나 메시지는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데 굳이 1대1로 만나자고 하는 의도, 배경을 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억측과 구설수가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적절한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안보 무능 감추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인 발언으로 핵 무장론을 언급한 거는 이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 북핵 사태는 저희가 그 겪어야 하는 지금 네.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안보 위협이잖아요. 네. 북한의 핵 문제는 이제는 저희가 감내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제 돼 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NPT 체제를 우리가 탈퇴하겠다라는 네. 그런 선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확실한 핵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떤 선언적 의미지 구체적으로 정말로 NPT를 탈퇴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핵 무장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닌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에 보내는 사인 뭐 메시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 말씀인데 지금은 한미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뭐 공동 핵 연습 뭐 논의가 되고 있냐 했더니 그냥 단칼에 부정을 했고 백악관도 거듭 부인을 했는데 이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이게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니 미국 대통령한테 핵 연습을 그러면 그 대한민국가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질문이 핵 연습을 하고 있냐가 아니라 핵 연습하는 거를 논의하고 있냐는 그거를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네. 핵 확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금지해야 되고 어느 나라도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네. 북한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네. 거기다가 핵 연습을 위한 논의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보기에는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국 간에는 그런 물밑 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노 이거를 액면 그대로 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그럼 말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인가 저희 여의도 초대석 나와서 이제 출마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친윤 윤핵관 여기서 상당히 좀 뭐 난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나경원 집단 린치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는 뭐 나오지 말라는 압박 아닌가요? 압박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네.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이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그것을 놓고 어떤 특정의 정책, 예를 들면 빚을 탕감해 준다든가 네. 대표 경선을 위해서 네. 부위원장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지금 전 의원 네. 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 본인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뭐 어차피 동병상린 뭐 느끼고 그런 거는 있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서운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또 빗대서 그 나경원 의원을 앞세워서 지금 비판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저출산 대책 관련한 뭐 의견 온도차로만 보기에는 압박 수위나 뭐 이렇게 워딩을 보면은 그 전부터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어떻게 저는 저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뭐 이것만으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전에 나 의원님과 나 전 의원님과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여기서 전할 건 없지만 네. 굉장히 사이가 좀 나빠졌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또 나 의원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중앙일보가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인용해서 단독이라고 보도했는데 나 전 의원 사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도 애정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은 좋은 말씀인데 그냥 계속 거기 있어라 나오지 말라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이거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요. 뭐 말이야 뭐 나경원 의원을 아끼니까 뭐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네. 누가 그걸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당신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중앙일보에서 언급한 그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진짜 대통령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마음인 걸로 알고 있다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면은 뭐 메시지를 받아서 내보낸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과연 대통령이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는 조금 의아하고요. 네. 사실 이제 중앙일보 쪽에 좀 물어봐야지 정확히 누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건 좀 의아한 멘트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원래 이제 당원 당규 개정할 때 100% 투표로 개정을 할 때는 뭐 당심을 반영해서 뭐 당원 중심 정당 구현 이런 명분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게 압박하는 거는
당원을 개정한 어떤 명분 이런 거랑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비판하실 수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순되는 행동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나 전 의원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단순히 싫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했던 얘기에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나 의원이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김기현 의원을 네. 좀 더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나 의원도 나 의원 나름대로의 어떤 네.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나 의원이 자기가 선두를 하고 있었는데 네. 대통령실에 의해서 뭐 대통령 뜻이 좀 나하고 내가 좀 실수했다고 대통령이 너무 화를 낸다. 그래서 나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나 의원의 어떤 미래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 나 의원도 지금 고민하고 계실 건데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대통령실이나 취준 쪽에서 그 나경원 의원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혹시 나경원 의원이 나오게 되면은 가령 김기현 의원한테 윤심이 있다는 가정하에 1, 2위가 결선 투표 가는데 뭐 가령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뭐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 싶어서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뭐 한 명을 좀 주저앉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아니면은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은 나경원만 아니면은 뭐 누가 올라가도 김기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얼마든지 분석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네. 그 비판하는 쪽에서는 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선거의 역동성이라는 것들을 보면 네. 이렇게 의도한 대로 잘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생각은 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뭐 정치 네. 처음 시작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누구한테도 빚 같은 게 없고. 빚 같은 게 네. 없는 분이고 대통령실이 다 조정을 해서 간다. 이렇게는 갈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대 관련해서 그 유튜브 보수 유튜브 신의 한수 뭐 신혜식 대표가 그저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는데 뭐 본인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거라고 하고 그 캠프 발대식을 했는데 거기 당권 주자들이 가갖고 막 이렇게 막 치켜 올리는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표를 의식해서 그러겠죠, 당연히. 표가 되나요? 근데 그분들 아니 150만이나 되는 유튜버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주로 보수적인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분한테 좀 좋게 인상을 줘놓는 게 네. 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가 추천으로 돼 있는 입당 원서가 뭐 수도권에서 몇 개월 사이에 뭉텅이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뭐 도로 뭐 태극기당 뭐 이런 지적이랑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넣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무슨 뭐 몇만 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당원이 8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구나 모바일 투표예요. 네.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 어떤 특정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혹은 뭐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렇게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에 영향 자체를 미치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고양병 조직위원장에 선임이 되셨죠.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정치부도 뭐 오래 하셨고 편집국장도 하셨는데 당 바깥에서 관전자로 볼 때랑 안에 들어가서 볼 때 뭐 좀 차이가 많이 있던가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던가요?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다. 이해관계도 너무 많이 얽혀 있고 네. 그래서 다 인간이 하는 일이 정치이긴 하지만 네. 좀 감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서로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획 겸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론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86세대인데 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막 시위만 하고 거의 수업도 빠지고 그랬어도 사실은 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원서가 뭐 네. 그 과사무실에 가면 쭉 놓여 있었고 네. 누구든지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 저희 아들 세대를 네. 보면
정말 저희보다 훨씬 뛰어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직업을 얻지 못해서 정말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자리도 주고 기회도 줬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고 나와서 우리 자식 세대에게 뭘 주고 있나 이런 고민과 생각을 반성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정치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끊어내고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또 민주화까지 이뤄냈다면 이제는 선진화를 이뤄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된다. 여야를 갈 것 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종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